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와는 다른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관계 만족도가 전체 삶의 질을 80%까지 결정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통의 어려움과 세대 차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수치가 45%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5명의 세계적 인물들이 남긴 지혜로운 명언과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은 노년기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5가지 명언을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첫째 명언은 마더 테레사가 남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점점 연락을 덜 한다고 서운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더 테레사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시 69세였던 그녀는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명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75세 박영애 할머니는 자녀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줄이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을 듣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손자들의 학교 일정을 챙겨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직장 스트레스를 물어보고 며느리의 취미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이 먼저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가장 편한 상담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의 30년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긍정적 관심 표현이 부정적 반응보다 5배 많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비율이 7대1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후속 연구도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신경과학과 연구팀은 관심 표현을 받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40%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관계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관심은 용기 있는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도 결국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는 마음을 엽니다. 카카오톡 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문자보다는 목소리로 전하는 관심이 10배 더 강력합니다. 감정의 뉘앙스와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SNS에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직접 댓글을 달아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는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손자의 게임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딸의 취미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대방의 일상적인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직장 상사 이야기든 친구 갈등이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기념일을 챙겨주세요. 생일이나 기념일뿐 아니라 시험 날짜나 중요한 회의 날짜도 기억해주세요. 작은 선물로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비싼 것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주세요. 이 명언을 실천하면 한 달 안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관심 표현의 쉬운 실천법은 매일 한 명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진심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느끼는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심화 실천법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메모해두고 그와 관련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뉴스를 찾아보고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1분만 시간을 내어 진심 어린 관심 표현을 실천해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소통의 달인이 되는 더 강력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둘째 명언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귀는 두 개 입은 하나다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1787년 미국 헌법제정회의에서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회의 최고령자였던 그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 후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미국 헌법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4개월간 계속된 회의에서 그는 젊은이의 열정을 경험자의 지혜로 이끄는 것이 노인의 역할이라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변화하면서 자제력이 약해져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듣기를 연습하면 뇌의 공감 능력이 오히려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은 경청 훈련을 받은 70대 노인들의 뇌에서 공감과 관련된 거울 뉴런이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60%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70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대화할 때마다 잔소리만 하게 되어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훈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자는 점점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스마트폰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명언을 실천하여 먼저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이야기든 친구 이야기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재밌겠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는 반응으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몇 주 후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와 학교 고민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를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침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소통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젊은 세대의 실수가 보이면 미리 알려주고 싶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조언보다는 공감을 원합니다. 먼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관계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몸짓 언어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기뻤겠다 같은 공감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보세요. 어떤 기분이었어? 그때 어떻게 했어? 같은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세요. 조언이 필요해라고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아? 라고 물어보세요. 이 원칙을 실천하면 2주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경청의 쉬운 실천법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을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해서 연습해 보세요. 심화 실천법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이런 뜻이신가요? 라고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도 줄이고 상대방도 더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길까요? 지금 당장 가족과 대화할 때 5분간 오직 듣기만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놀라운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명언은 마하트마 간디의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신 적 있으신가요? 간디는 1947년 인도 독립을 한 달 앞두고 종교 갈등이 극심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78세였던 그는 자신을 박해한 영국인들과 폭동을 일으킨 동포들 모두를 용서하며 단식으로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온 의식적 선택이었습니다. 간디는 용서는 약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자의 결단이라며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독립을 이룬 후에도 그는 평생 원수였던 사람들을 품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가 30% 낮고 면역력이 20% 높다고 합니다. 또한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용서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용서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후속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신혼 초 시어머니의 심한 간섭과 며느리 구박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20년째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디의 명언을 읽고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대적 한계와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이해합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마음속 원망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 후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에게 가장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프레드 루스킨 박사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옛 일들을 자주 떠올리게 되고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글로 써보세요.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종교인과 이야기해 보세요.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이 원칙을 실천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용서의 쉬운 실천법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에 맺힌 한 가지씩 내려놓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1분간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부터 3일간 감사일기를 쓰며 원망보다는 감사한 일들에 집중해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노년기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넷째 명언은 엘리너 루스벨트의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엘리너 루스벨트는 1962년 78세의 유엔 인권위원회 마지막 연설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자 고령자로서 받은 차별과 무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권운동을 이어간 그녀의 신념이 담긴 명언입니다. 그녀는 나이는 지혜의 증거이지 무능력의 신호가 아니다라며 노년기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남편 루스벨트 대통령 사후에도 그녀는 18년간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 세계 여성과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1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노인이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사회적 관계도 2배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은 자존감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자아인식을 가진 노인이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69세의 박정호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임원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구시대 인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고 가족들도 걱정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명언을 읽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쌓은 직장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그의 경험과 통찰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실무 경험뿐 아니라 인생의 조언까지 구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20명의 멘티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생 2막이 더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젊은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실패에서 실패로 가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노년학 전문가 로라 카스텐슨 박사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가치는 경험과 지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과 깊은 통찰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늙었다, 쓸모없다 같은 표현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멘토나 상담가나
봉사자 역할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세요. 건강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외모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깔끔한 옷차림과 밝은 표정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 한 달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존감 향상의 쉬운 실천법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화 실천법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손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1분간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7일간 매일 10분씩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떠올리며 자존감을 높여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평생 지속되는 우정을 만드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명언은 헬렌 켈러의 혼자 걸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다입니다. 노년기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헬렌 켈러는 1955년 75세에 전 세계 장애인 교육 강연을 다니며 이 말을 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극복한 그녀는 평생 교사인 설리번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50년 우정은 서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었습니다.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였기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다며 동반자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노년기에도 전 세계를 다니며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했는데 이는 모두 진정한 친구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깊은 우정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길고 치매 발생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가 있는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년기 우정은 약물 치료보다 우울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하버드 이과대학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72세의 최명숙 할머니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50년 함께 산 남편 없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져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 후 5명의 할머니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돌봄도 나누어 하며 제2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을 수 있었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가족들이 놀라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 박사는 노년기 우정은 선택된 가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의 의무적 관계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정은 더욱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이나 운동 모임이나
요리교실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보세요. 월 1회라도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하고 주세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깊어집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누세요. 거칠애 없는 진실한 소통이 우정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칭찬과 격려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원칙을 실천하면 3개월 안에 평생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 만들기의 쉬운 실천법은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심화 실천법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지금 1분간 주변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부터 30일간 매일 한 명씩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명언이 여러분의 노년기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마더 테레사의 관심 표현 방법부터 헬렌 켈러의 동반자 만들기까지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명언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관심 표현하기, 경청하기, 용서하기, 자존감 높이기, 우정 만들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소중한 인연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관계의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시한 실천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노년기 건강한 마음가짐에 대한 세계 위인들의 지혜를 가져오겠습니다.